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4명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김현미 장관, 특히 눈길이 갔습니다. 24번의 대책을 남기고 결국 교체가 됐는데 청와대는 경제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김현미 장관 어록이 많습니다. 아파트 빵, 우리 집 5억 발언, 실언도 있었고 이런 발언도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떨까 싶은데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변호사님, 행안부 장관, 복지부 장관, 여가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어차피 여가부 장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수요가 좀 있었죠? 그랬던 거고.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해철 의원이 한 삼철이라고 불렸던. 삼철. 네, 대통령의 어떤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행안부도 결국에는 경찰청이 행안부의 외청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찰이 예전부터 권한이 굉장히 막대해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경찰을 조금 쥐고 가겠다는 인사 포석이라고 봐요. 일종의 권력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통령 가장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전해철 의원을 보내서 그 집권 말기에 경찰이라는 이 사정기관을 조금 쥐고 가겠다는 어떤 의도로 보고. 네. 문제는 이제 국토부 장관인데. 국토부 장관. 정책이 있고 정치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김현미 장관 내보내고 경질이든 아니든 교체든 간에 상관없이 내보내고 변창흠 LH 사장 왔는데 이 변창흠 LH 사장을 온 걸로 가지고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바뀔 수 있을까? 대부분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변창흠 LH 사장이라는 사람은 결국 이 김수현 정책 시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했던 발언들을 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강해지면 더 강해졌지. 그럼 무슨 얘기냐? 현 정부는 지금 이 부동산의 문제를 정책 실패보다는 김현미 전 장관의 입, 설화 이것 때문에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고 홍보가 잘 안 돼서 지금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지 정책 자체는 문제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 전달이 잘못됐기 때문에. 네, 무슨 빵 얘기하고 우리 집은 살 수 있어 이런 얘기하고 자꾸 국회에 나와서 이제 야당 의원들도 충돌하고 이러니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안 좋게 보여서 감정선을 건드렸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부동산 정책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정책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 변창흠 LH 사장을 장관에 임명했죠. 그렇군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다. 과연 변창흠 LH 사장이 취임 후에 계속 이 기존에 있었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보다 더 강하게 그냥 밀고 나가면 결국 부동산 값이 안정되고 전세값이 안정되고 대통령 지지도가 회복되고 이렇게 될까요? 전 좀 의문입니다. 네. 네, 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제 현재 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는데 먼저 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의 생각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 주택 정책을 가장 잘한 정부는 어느 정부라고 생각하세요?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승기가 있고 또 하강기가 있기 그렇다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그 주택 정책의 성적을 매긴다면 역대 정부 중에 한 상중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상 이상은 된다 생각합니다. 중상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시네요. 그러면 최근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세 정부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등 정도? 그 세 비교하면 그래도 지금 정부가 제일 낫다고 제일 낫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 정부는 취임식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정부가 제일 낫다 이런 생각을 들려줬는데 사실 앞선 장관이었던 이 김현미 장관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요. 현 정부에서 LH 사장을 했으니까 이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어떤 큰 전환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김세호 변호사가 잘 지적해 준 것처럼 결국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그림자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 그림자에서 빨리 벗어나야 정책 기조가 좀 바뀔 텐데 문재인 대통령 의지도 확고한 것 같아요. 참여정부 때 한번 서울 부동산 폭등을 일으켰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에 대한 정책적 신뢰가 정말 굳건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방금 전 이 국회 화면에서 나온 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낫다고 했는데 저 이야기를 문재인 정부 시기 초 2017년에 집 못 산 서울과 수도권 주민분들이 들으면 과연 동의할 것인가? 왜냐하면 경실련이나 하다못해 국가의 공식 통계 자료만 봐도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 대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세계 경제라는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 실패를 인정해야 반성을 하고 보완책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분들의 특징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성도 보완책도 나오기 힘들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분 변창흠 지명자 같은 경우가 했던 말을 보게 되면 주택 공급 부족한 거 아니다. 그리고 마치 부동산 이 인플루언서들, 온라인 카페나 유튜버들 때문에 커뮤니티에 부동산 올린 가격이 글들. 오른다. 네. 이거 납득하기 힘든 저는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커뮤니티나 부동산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 때는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바꾼다기보다는 그냥 사람만 바꾼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네, 이번 정부의 주택 정책은 중상 이상이고 지금 정부 잘했다. 이번 정부 조금 쉬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보면은 변 후보자에 대한 이런저런 뭐 과거 발언들이 논란이 되니까 이제 보수 농객이라고 하는 진인 조은산 이 블로그에 또 글을 올렸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김현미 장관이 그리워지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평가하는 거는 그렇죠.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어떤 형태로든 정책을 실천을 하고 뭔가 국정을 담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내정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도 사실 이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된 학자 출신 지금 후보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조는 뭐 저는 뭐 지금 말씀들 하신 것처럼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한 적이 있냐면 사회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그런 부정적 측면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반성을 안 한다 그러는데 반성 충분히 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공공 재개발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공급을 확대한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어떤 공급이 부족해서 만들어놓는 어떤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이렇게 뭐 부동산 관련해서도 집값은 또 안 잡히고 많이 오르고 코로나19 때문에 또 힘들고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니까 대통령 지지율이요. 처음으로 40%가 붕괴됐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지지율을 놓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얼마나 보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40% 벽이 깨졌다는 거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달가오는 건 아니죠. 더군다나 거기 부정평가 늘어난 이유들이 뭐 추윤 갈등 이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 제일 많거든요. 그게 뭐냐. 추윤 갈등이라는 거는 추미애 윤석열 어떻게 하든 정리가 되는 문제예요. 그거는 시간의 문제인 거지. 네. 근데요. 부동산 갑자기 잡힙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현장 와 잘했네. 부동산 정책 너무 잘해라고 바뀌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시간도 굉장히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정평가 제1 그거라면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뭐 30%든 20%든 사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락 추세를 멈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0%가 붕괴된 대통령의 지지율과 소폭 개각 소식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